그녀의 이름은 연화. 국민의 어머니. 따뜻한 미소로 수십 년을 사랑받아온 원로 여배우였다. 무대 위에서는 늘 당당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의 연화는 외로웠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명절에도 엄마, 바빠요라는 한마디 문자로 끝나는 세상. 그녀가 의지할 사람이라곤 단 한 명뿐이었다. 평생 친구 정희. 늦은 오후 연화의 거실. 테이블엔 반쯤 식은 홍차와 대본이 놓여 있고 TV에서는 그녀의 옛 드라마가 재방송 중이다. 연화 미소 지으며 저 때는 참 예뻤지, 저 때는 참 믿을 게 많았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오랜만의 목소리였다. 정희 전화기 넘어 울먹이며 연화야 나야. 정희야 나 좀 봐줄 수 있을까? 연화 놀라며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희 흐느끼며 나 이번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집도 잃고 돈도 다 날렸어. 나 어떡하니? 연화는 순간 숨이 멎었다. 자신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배신을 받지만 정희만큼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희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정말 끝이란 뜻이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희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커피 잔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정희 울먹이며 연화야 내가 평생 남한테 돈 빌려본 적 없어. 근데 이번엔 너무 급해.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연화 걱정 가득. 얼마가 필요한데? 정희 조심스럽게 3억. 연화는 잠시 멈췄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은 노후를 위해 평생 아껴둔 피 같은 돈이었다. 정희 급히 손을 잡으며 나 진짜 갚을게. 나 이거 해결만 하면 우리 옛날처럼 같이 살자. 너 혼자 있잖아. 그 말이 연화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래, 내 곁에 남은 사람은 너 하나지. 그렇게 믿었다. 연화는 통장을 꺼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전 재산을 정희의 이름으로 송금했다. 은행 창구, 은행 직원 당황. 고객님, 전액 송금이라니요? 이거 혹시 사기 아니신가요? 연화 미소. 사기요? 아니요. 제 친구예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은행 직원은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도장을 찍으며 웃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그날 밤 연화는 평생의 친구를 살렸다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전화는 받지 않았다. 처음엔 바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째, 일주일째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문자를 보내도 수신자 없음. 집에 찾아가 보니 이미 이사간 흔적조차 없었다. 그날 연화는 알았다. 가장 믿은 사람이 가장 깊게 찌른다는 걸. 연화 혼잣말. 정희야 나한테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우리가 같이 울고 웃던 그 시절 다 거짓이었니? 그녀는 휴대폰을 품에 안고 울었다. 전화 한 통만 해줘. 내 목소리만 듣게 해줘. 그녀의 울음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찢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세상은 멈췄다. 촬영장에서도 웃을 수 없었고 대사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감독이 소리쳤다. 컷! 선생님,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조명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이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눈빛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연화에게 그것은 사람을 잃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 재산을 송금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연화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그 어떤 답도 오지 않았다. 커튼을 걷은 창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눈물과 닮아 있었다. 연화의 집. 새벽 3시. 연화 중얼거리며 정희야 어디야 나 걱정돼서 그래 제발. 그녀는 그날 밤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쿵쿵 뛰며 터질 듯했다. 그녀는 믿고 싶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혹시 병원에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택시를 타고 정희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 하지만 문 앞에는 이사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입주자 변경 안내 새 세입자 공실 중. 연화는 그대로 무너졌다. 연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머릿속엔 함께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다. 연극 무대에서 함께 웃던 모습, 눈물 흘리며 포옹하던 밤, 그리고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찰나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손에는 은행 이체 내역서 한 장. 형사 서류를 보며 차용증은 없으십니까? 연화 멍하니 친구예요. 친구한테 그런 걸 왜 써요? 형사 차갑게 그럼 법적으로는 증거가 없습니다. 며칠 후 기자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그녀의 배신 이야기가. 배우 김연화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연락 두절이라는 제목으로 연예 기사로 퍼지고 있었다. 댓글은 더 잔인했다. 나이 들어도 순진하네. 그 나이에 그렇게 당하면 본인 잘못이지. 배우면 뭐해? 돈이면 다야. 연화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녀의 눈에선 분노보다 더 깊은 수치심이 흘렀다. 촬영장 대기실. 조연 배우 일속사기며 저 선생님 그 기사 봤어요? 조연 배우 입이 웃으며 봤지. 절에서 돈은 가족한테도 빌려주면 안 된다니까. 그녀는 그 말을 다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본만 꼭 쥐었다. 연화 속으로 이 사람들 내가 얼마나 지켜온 이름인데. 조명이 켜지고 촬영이 시작됐다. 감독이 외쳤다. 김연화 선생님 대사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입을 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흘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연기를 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 서면 언제나 당당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얼굴이 두려워졌다. 그날 연화는 조용히 분장실을 나왔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순간에 늙어버린 듯했다. 라디오에서는 젊은 시절 그녀가 출연했던 드라마 OST가 흘러나왔다. 믿음은 사랑보다 강하다. 그녀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그 노래가 이제는 견딜 수 없었다. 연화 혼잣말. 믿음이 사랑보다 강하다고? 아니야, 믿음이 제일 잔인해. 그녀는 사진첩을 꺼냈다. 정희와 찍은 옛 사진들을 하나씩 찢어버렸다. 하지만 마지막 한 장은 끝내버리지 못했다. 그 사진 속에 정희는 웃고 있었다. 연화야, 우리 평생 친구야. 연화 울며 평생이 이렇게 짧은 거였어?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아무에게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려운 후배가 와도 괜찮아, 나도 빠듯해. 그 말만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연화 선생님 요즘 너무 냉정해지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아프게 배운 냉정함인지. 밤이 깊어갈수록 연화의 방 안엔 침묵만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말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자 연화는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사채를 썼다. 며칠만 버티면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그 말을 믿은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녀는 곧 알게 된다. 전화벨 울림.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연화 덜덜 떨며 여보세요? 사채업자. 연화 씨죠? 약속한 날 지났습니다. 이자만 쳐도 100이 넘어요. 연화 울먹이며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곧 방송 하나 들어가요. 돈 벌면. 사채업자비 웃으며 방송? 그 나이에 무슨 방송입니까? 우리한테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뚝 전화를 끊는다. 그날 이후 연화의 집 앞엔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다. 낯선 남자 둘이 매일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이웃일. 저기 연화 씨 집 앞에 또 그 사람들 와 있더라. 밤새 서 있었대. 경찰 부른다더니 이제 체포영장까지 나왔다던데. 이웃이 아이고 세상에. 노인네 하나 가지고 저게 뭐야? 무섭다 정말.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연화는 커튼을 닫고 전등을 끄고 숨을 죽이며 세월을 보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안엔 찬 공기와 공포만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연화 속삭임. 친구야 너는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니? 나는 내가 가져간 돈보다 이 고통이 더 크다.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사채업자들이 촬영장까지 찾아왔다. 그녀가 조연으로 출연하는 드라마 현장. 그들의 그림자는 카메라 뒤편까지 따라왔다. 사채업자 감독에게 조용히 저 여자 연화 씨 맞죠? 끝나면 좀 보자고 하세요. 연화는 대본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사도 표정도 다 엉망이었다. 그녀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속삭였다. 연화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끝까지 연기하게 해주세요. 촬영이 끝나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날선 칼 같았다. 연화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그날 밤 연화는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를 버텼다. 사람은 돈을 잃을 수도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믿음을 잃은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그녀는 온몸으로 배웠다. 그날 밤 연화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조용히 숨고 싶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칼을 들이댔다. 전화벨 울림.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연화 아직하게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 익숙한 듯 냉소적인 연화야, 나야, 나, 미정이. 정적. 연화는 숨이 멎는다. 그 이름은 그녀의 전 재산을 빼앗아간 바로 그 친구였다. 연화 떨리는 목소리. 너 아직도 그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니? 미정비 웃으며. 그렇게 화내지 마.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때 안 빌렸으면 나 죽었어. 넌 돈 많았잖아.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연화 울분에 차. 그 돈이 나의 전부였어. 내 평생의 피땀이었어. 너는 친구였잖아, 미정아.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미정 냉정하게. 믿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연화야, 넌 너무 순진했어. 그게 내 죄야. 뚝 전화가 끊긴다. 전화기 너머의 마지막 음성은 연화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 순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다. 며칠 후 촬영장에선 연화의 이름이 사라졌다. 감독은 단호했다. 감독, 죄송하지만 연화 선생님, 이번 작품에선 정리하겠습니다. 스폰서 문제로 좀 시끄럽네요. 우리 쪽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연화의 입술이 하얗게 바랜다. 나 연기밖에 모르는데요. 그거라도 없으면. 감독,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날 이후 연화의 세상은 무너졌다. 집세를 내지 못해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냉장고 안엔 물 한 병뿐이었다.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편지 내용. 연화야, 넌 나의 유일한 친구야. 나 믿지? 마지막 부탁이야. 연화 눈물 흘리며 믿었지. 나는 끝까지 널 믿었지. 그게 내 죄였어. 며칠 뒤 신문 일면에 한 줄 기사가 실렸다. 유명 여배우 전 재산 사기 피해로 생활고 경찰 수사 착수. 그리고 또 한 줄. 피의자 미정. 고급 아파트서 포착. 그녀는 그 기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세상엔 정의도 우정도 믿음도 없다고. 하지만 그 순간 연화의 눈빛이 달라졌다. 눈물은 멈추고 그 자리에 분노가 피어났다. 연화 속삭이며 그래 미정아, 이번엔 내가 너한테 빚을 받으러 갈게. 끝까지, 아주 끝까지. 연화 혼잣말. 이건 내 돈이야.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준 돈. 그런데 세상은 왜 그녀 편이었을까? 신문을 펼친다. 기사엔 미정의 얼굴. 성공한 여성 CEO. 따뜻한 기부로 화제라는 제목. 연화 피식 웃으며 따뜻한 기부라. 남의 피로 만든 돈으로 말이지. 기자,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미정 미소 지으며 사람이죠. 믿음이죠. 저는 언제나 사람을 믿었어요. 플래시가 터진다. 그 순간 연화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린다. 연화 속삭임. 그래, 믿음이 내 무기였지. 이제 그걸로 널 무너뜨릴 차례야. 밤 허름한 창고. 사채업자. 오, 이제야 얼굴 똑바로 보네. 오늘은 도망 안 가나? 연화 담담히. 나 도망 안 쳐요. 오히려 거래하러 왔어요. 사채업자. 거래? 돈도 없으면서. 연화. 돈은 없어도 정보는 있어요. 미정이란 여자 아시죠? 내 돈을 훔쳐서 지금은 CEO 행세 중인 여자. 그 여자 당신들도 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잔 나보다 훨씬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채업자는 빛이 번쩍이며 흥미롭네. 그럼 당신은 뭐 얻을 건데? 연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 여자가 무너지는 얼굴. 기자, 대표님, 사기 혐의가 사실입니까? 피해자가 있다는데요. 연화 조용히. 오랜만이야 미정아. 사진 잘 나오더라. 그 웃음 이제 끝이야. 미정 경악하며 너 설마 내가 한 짓이야? 연화, 아니 내가 한 짓이지. 난 그냥 세상이 보게 한 것뿐이야. 미정은 언론의 포화를 맞으며 회사에서 쫓겨난다. 계좌는 동결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다. 미정절규하며 왜 이런 일이?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 깊이 쌓인 고통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을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또 다른 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찰, 김연화 씨 계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경제수사부입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문을 열지 못한다. 문틈으로 보이는 수사관의 명패, 그리고 피의자 소환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연화 속삭이며 피의자? 내가 왜 피의자야? 경찰, 김연화 씨는 최근 허위 제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장미정 씨. 연화 충격 속에 미정? 그 여자가 나를? 경찰서 조사실. 수사관. 이게 전부 김연화 씨가 제공한 제보죠? 익명 계정으로 기자들에게 자료를 흘리셨더군요. 연화 떨리는 목소리. 그건 진실이에요. 내가 겪은 일입니다. 수사관. 그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차용증은 오래된 사본이고 계좌 내역은 본인 명의지만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연화, 그 여자는 날 속였어요. 내 전 재산을 가져갔어요. 수사관 냉정하게. 그건 민사 문제고 지금은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당신이 언론에 흘린 내용 때문에 그쪽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시 미정의 편이었다. 연화의 진실은 왜곡됐고 그녀는 질투 많은 노배우로 몰려갔다. 밤 전화벨이 울린다. 연화 긴장하며 왜요? 약속대로 했잖아요. 그 여자 무너졌잖아요. 사채업자 비웃으며 그건 그쪽 일이지. 우리 돈은 아직 안 받았거든요. 이자만 쳐도 이제 원금의 3배야. 연화 분노하며 우린 거래했잖아요. 미정을 치는 조건으로
내 빚을 없애주겠다고. 사채업자. 그건 말로만 한 거지 문서로 한 건 없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를 먼저 만났어. 돈 두둑하게 챙겨줬더라고. 세상은 늘 돈이 있는 사람 편이었다. 연화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다. 연화 혼잣말.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친구를 믿은 것도, 복수를 선택한 것도 결국 다 나를 망친 일만 했네요. 눈물이 흐르지만 이젠 울음조차 힘이 없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띠리리리링. 연화 무기력하게. 누구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 김연화 씨죠? 당신이 찾던 그 여자 미정씨 지금 사라졌습니다. 연화 멍하게. 뭐라고요? 재력가 장미정 한강 다리에서 투신 경찰 조사 중. 앵커 냉정하게. 피해자 미정씨가 오늘 새벽 한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전 주변에 남긴 메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화는 TV 화면 앞에 얼어붙는다.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지며 깨진다. 연화 속삭임. 왜 이런 선택을? 내가 경찰 김연화 씨 장미정 씨의 자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신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기록 제보 내용 등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 연화 떨며 저는 그저 그녀가 내 돈을 가져갔을 뿐인데. 조연 배우 1. 뉴스 봤어요 선생님. 그거 실화예요? 피해자가 결국 조연 배우 입이 웃으며 허허 복수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죽어야 했죠?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연화야 미안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 선택으로 내 삶까지 흔들었다면 용서해. 나는 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연화 손을 떨며 끝을 선택하다니. 내가 이렇게 만든 걸까?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달콤한 승리가 아니라 잔혹한 무거움이 되어 다가왔다. 연화 속삭임. 내가 그 여자를 죽인 건 아니잖아. 하지만 내 복수가 이런 선택을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복수는 끝났지만 세상은 결코 깨끗해지지 않았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잔혹한 현실만이 남았다. 연화는 이제 복수의 칼 대신 자신의 마음과 싸워야 한다. 세상의 잔혹함과. 세상은 등 돌렸고 친구는 죽었으며 그녀의 복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아직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연화의 집 앞 전화벨은 이미 울리지 않고 부모님과 자식들은 연화 속삭임 울먹이며 왜 아무도 나를. 촬영장 조연 배우 1. 이제 그 여배우 끝났지 뭐야. 어제 뉴스 봤어요? 완전히 광기 어린 표정이던데. 조연 배우 2. 하하 진짜 복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저렇게까지 몰리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 연화 속삭이며 들리지 않게. 위험한 건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몰라. 세상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연화 혼잣말 저음으로. 누구도 믿지 않는다. 세상도 믿지 않는다. 나를 배신한 모든 놈들에게 반드시 빚을 받는다.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빗소리와 함께 사채업자의 실루엣이 잠시 보인다. 연화 발작적으로 소리치며 내 놈들도 다 끝까지. 복수는 이제 사회적 승리가 아니라 내면에 불타는 욕망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연화 속삭이며 미정 너는 이제 없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 내 안에 불길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복수는 끝났지만 심장은 여전히 피를 갈구했다. 그리고 연화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자신이었다. 연화, 좋아 이제. 다음은 나에게 등을 돌린 모든 사람들 차례다. 끝까지. 연화의 내적 고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복수는 이제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스릴의 극점에 도달했다. 그 폭풍 속에서 연화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절에 도착. 연화가 절 입구에 선다. 큰 목탁 소리가 울리고 스님이 경례를 쓸며 그녀를 바라본다. 스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셨네요. 비에 젖은 몸만큼 마음도 무겁겠죠. 연화 담담히 떨리는 목소리. 내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끝낸 후 여기 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스님, 마음은 내려놓는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한 걸음입니다. 참선, 미정 사채업자 세상.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름과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심장은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연화 속삭임, 이 모든 고통과 분노, 내가 안고 살아야 할 짐일까? 심장이 뛰는 소리에 맞춰 목탁 소리가 울린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다. 몇 시간이 지나 연화의 얼굴에는 평온이 스며든다. 눈가에 긴장이 풀리고 숨이 고르게 흐른다. 복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만 남았다. 그러나 참선과 침묵 속에서 연화는 깨달았다.